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했던 나날들을 되새기며 절벽 앞에 서서 하루를 겨우 버티는 여자입니다. 결혼 후 모든 것이 행복했던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이 몇 개월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로는 이 모든 게 악몽이길 바라며 잠에서 깨어나곤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맞벌이셨고 저는 외동딸로 자랐죠. 어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학창시절에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대학에서는 광고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학업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려고 노력했죠. 졸업 후에는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게 됐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상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저와 남편은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죠. 남편은 다정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에 마음을 빼앗겼죠. 우리는 자주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사랑이 깊어져 갔어요. 그때는 몰랐죠.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큰 시련을 겪게 될 줄은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너무나 행복하고 순수했던 시간이었어요. 아무런 걱정 없이 사랑에 빠져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죠. 2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식 날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이라면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해라고 말하더군요. 그때는 몰랐죠. 그 말이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마치 불길한 예언 같았어요. 남편의 모든 것을 정말로 제가 책임져야 할 날이 올 줄이야. 결혼 후 우리의 일상은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 후에는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가끔은 친구들과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큰 계획도 세웠어요. 내년쯤 아이를 가지자고 약속했고 5년 후엔 작은 카페를 열어 함께 운영하는 꿈도 꾸었죠. 그 꿈들이 이제는 아득히 멀어져 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언젠가는 그 꿈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하지만 3개월 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 출근했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갑자기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제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죠. 동료의 말이 천천히 그리고 왜곡되어 들렸어요. 당신 남편이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로.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운전하는 내내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남편이 그 생각을 하자마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빨간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초조함에 미칠 것 같았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상황을 설명해 주셨죠. 남편의 뇌에 지주막 낭종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처음 들어보는 병명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의사 선생님은 차분히 지주막 낭종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지주막 낭종은 뇌를 감싸고 있는 막 중 하나인 지주막과 연질막 사이에 뇌척수액이 고이는 현상입니다. 이 낭종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태아 시기에 지주막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죠. 드물게는 외상이나 감염, 출혈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대부분의 지주막 낭종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낭종이 커지거나 위치에 따라 뇌를 압박하면 두통, 어지러움, 발작, 시력 문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의식 저하나 운동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치료는 증상의 유무와 심각성, 낭종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관찰만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분의 경우처럼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두술을 통해 직접 낭종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내시경을 이용해 낭종의 벽을 열어 뇌척 수액이 정상적으로 순환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덜 침습적이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낭종의 재발이나 합병증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또한 재활치료를 통해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주막 낭종 자체는 완치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신경학적 손상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남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과정이 얼마나 길고 힘들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공포에 휩싸였어요. 뇌에 물이 고인다니. 그 말을 들으니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남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죠. 의사 선생님은 남편이 상태가 심각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남편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의사 선생님께 수술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수술은 코 속으로 내시경과 특수기구를 넣어 낭종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개두술에 비해 덜 위험하지만 여전히 뇌수술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 그리고 드물게는 뇌 손상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남편을 위해 용기를 내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마치 의학 드라마의 한 장면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었죠. 제 사랑하는 남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현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펜을 꼭 쥐었죠. 당신을 반드시 살려내겠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마치 남편의 생명을 제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았죠.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많이 해본 수술이니까 괜찮다 했잖아. 우리가 꿈꾸던 미래 꼭 함께 만들자라고 말하는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손을 꼭 잡고 밤새 깨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어요. 마치 그 숨소리가 멈출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병실의 정막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불안감은 커져갔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해질 때쯤 저는 문득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어요. 수술 당일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그 순간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결혼 반지가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이마저도 제 손을 떨리게 했어요.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몰랐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병원 복도를 서성거리다 보면 다른 보호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그들을 보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와 환자의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무섭기만 했죠.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종교가 없는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줄은 몰랐어요. 제발 남편을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뇌었어요. 핸드폰으로 지주막 낭종에 대해 검색하다가 무서운 내용을 보면 바로 껐고 다시 희망적인 내용을 찾아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제 모습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미칠 것 같은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어요. 가끔 울컥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금방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은 내가 강해져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저는 남편과의 추억, 우리의 꿈,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시간이 끝나면 꼭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더 자주 더 많이 표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6년 같았던 6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안도감, 공포, 기쁨, 걱정 등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를 압도했어요. 간호사분이 다가와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고 물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진정이 되자 의사 선생님이 제 앞에 앉으셨어요. 수술 자체는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만 지혈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제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주막낭종을 제거하는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수술 부위의 출혈이 예상보다 심했습니다. 한 곳의 출혈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출혈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이 때문에 수술 시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결국 모든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남편분의 상태도 다소 불안정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왜 수술이 그토록 오래 걸렸는지 이해가 됐어요. 동시에 남편이 수술대 위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현재 남편분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수술 후 24시간에서 48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추가 출혈의 위험이 있어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 가능한 후유증, 그리고 앞으로의 재활 계획에 대해서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죠. 언제 남편을 볼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중환자실로 옮긴 후 안정되면 면회가 가능할 겁니다. 아마도 2-3시간 정도 후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잠깐 동안만 가능할 거예요. 남편분에게는 지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비로소 이 긴 수술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중환자실로 이동한 후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몸은 탈진 상태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했죠.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실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온기를 느끼며 현실감을 붙잡으려 했죠. 수술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눈은 계속해서 중환자실 문을 향해 있었어요. 언제든 의료진이 나와 남편의 상태를 알려줄 것만 같았거든요. 시계를 보니 겨우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몇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주변의 소리들이 멀게만 들렸어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다른 보호자들의 속삭임, 멀리서 들리는 안내방송.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몸은 피곤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남편에 대한 소식을 놓칠까봐 초조해했죠. 가족들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직은 확실한 소식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요. 간간이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그동안 참았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몸에 떨림이 느껴졌죠. 눈물이 다시 흘러내리려 할 때마다 재빨리 닦아냈어요. 이제는 강해져야 해, 남편을 위해 버텨야 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주머니에 있던 남편의 결혼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 보았어요. 너무 컸지만 그 감촉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마치 남편이 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따금 간호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남편의 상태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들도 바쁘다는 걸 알았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곧바로 알려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중환자실 앞에서의 기다림은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의 수술이 잘 됐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버틸 수 있었죠. 이후 간호사가 이제 들어가도 된다는 말에 떨리는 다리로 겨우 중환자실에 들어가 남편을 볼 수 있었죠.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 안정을 취할 때까지의 시간을 기다릴 때는 1분이 1시간, 하루처럼 느껴졌는데 중환자실에서 남편을 볼 때는 1시간이 1초처럼 느껴졌죠. 저는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면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건넸어요. 의식이 없는 남편에게 우리의 추억, 미래의 꿈들을 이야기해 주었죠. 때로는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반응 없는 남편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혹시 제가 환각을 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이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고열도 내리고 산소 포화도도 안정되었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낮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 후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밤새 남편을 간호하고 아침에 다시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됐어요. 힘들었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수술 부위에서 심각한 출혈이 발생한 거예요. 한밤중에 갑자기 남편의 코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 순간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하얀 베개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물들어갔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는 것 같았고 주변의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듯 했어요. 간호사를 황급히 불렀고 의사 선생님이 급히 오셔서 상황을 살펴보셨어요. 결국 남편은 다시 수술실로 향해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치 악몽 속에 갇힌 것 같았죠. 두 번째 수술은 첫 번째보다 더 위험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이미 한 번 수술을 받은 상태라 수술 부위 봉합이 어려워 위험도 더 커졌다고 해요. 저는 다시 한번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어요.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지만 어떻게든 서명을 마쳤어요. 두 번째 수술은 무려 10시간이나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수술실 앞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기다렸어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죠.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발.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미칠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왜곡되어 들리고 병원 복도가 마치 미로처럼 느껴졌죠.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 부위가 코라는 점과 출혈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상황에서 출혈점을 찾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가 매우 위중해 당분간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남편은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또다시 하루하루를 불안과 초조 속에서 보내야 했어요. 이번엔 면회조차 할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쉬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죠. 그 모습을 보며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댁과의 갈등도 시작됐어요. 처음엔 시어머니도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를 탓하기 시작하셨죠. 네가 평소에 남편 건강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날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혹시 정말 제가 무언가를 놓친 건 아닐까? 남편의 건강 이상을 미리 알아챘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죠. 밤마다 혼자 울면서 자책했어요. 하루는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님과 크게 다퉜어요. 시어머님은 제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셨고 저도 참지 못하고 대꾸했죠.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도 남편이 이렇게 된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네가 뭘 안다고.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다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죠. 하지만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은 누군가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힘겨웠어요. 그 일 이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어요. 병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싸늘한 시선을 받았고 때로는 노골적인 비난의 말을 듣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려 했어요. 제 감정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았지만 남편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은 남편의 고모님이었어요. 고모님은 자주 병원에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얘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우리 조카가 다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때로는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 제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병실을 지켜주시기도 했어요. 고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남편의 상태는 매우 천천히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나고 드디어 인공호흡기를 떼고 자발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의식을 되찾았어요. 남편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을 때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의 눈이 저를 향해 천천히 떠지는 걸 보았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를 알아보는 듯한 빛이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수술과 긴 시간의 의식불명 상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억력과 언어 능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를 알아보긴 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간단한 지시조차 이해하기 어려워했죠. 의사 선생님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겪으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여긴 어디야? 라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미소 지으려 노력했어요. 여긴 병원이야. 곧 기억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울음을 삼켰어요. 재활치료가 시작됐어요.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매일 병실에 와서 남편의 재활을 도와주셨어요. 저도 틈틈이 배워서 남편의 재활을 돕기 시작했죠. 말하기 연습, 간단한 퍼즐 맞추기, 손 움직임 연습 등을 함께 했어요. 때로는 남편이 좌절하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저는 끝까지 참고 격려했어요. 여보, 조금만 더 해봐.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하며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죠. 이 과정에서 시댁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시어머님은 남편의 재활 과정을 지켜보며 더욱 조급해하셨고 그 조급함을 저에게 투사하셨어요. 왜 이렇게 느리냐? 네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냐며 매일같이 저를 나무라셨죠. 신우이도 오빠가 이렇게 된 게 다 언니 탓이라며 저를 비난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의 재활을 돕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댁의 비난과 싸워야 했죠. 때로는 제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위해 버텨야 했어요. 어느 날 재활치료 중에 있던 일이에요. 남편이 좌절감에 물컵을 던져 깨뜨렸어요. 그 순간 마침 병실에 계시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며 저를 향해 소리치셨어요. 이게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우리 아들 건강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 말에 저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도 남편이 이렇게 된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그때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만해. 와이프, 잘못, 아니야. 어눌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의 말에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님은 말없이 병실을 나가셨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그는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하기도 어려워했지만 저를 지키려는 그의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셨고 시누이도 더 이상 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남편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을 수 있었죠. 남편의 재활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요. 말하기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간단한 일상 동작들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남편의 재활치료가 한창이던 어느 날 우리 병실에 새로운 환자분이 입원하셨어요. 김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분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셔서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셨어요.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시고 때로는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시기도 했어요. 간병인 분이 24시간 붙어 계셨지만 할아버지를 진정시키는 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어느 날 밤 간병인 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시는 걸 보았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넘어지실까 걱정되어 얼른 다가가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손을 휘두르셨어요. 누구야? 날 잡아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시면서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할아버지의 손톱에 팔이 살짝 긁히고 말았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두려웠어요. 그 소동에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다행히 상황은 진정됐어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 밤마다 김 할아버지로 인해 병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대에서 내려와 배회하려고 몸부림치시기도 하고 덥다면서 병실 바닥에 누워서 회진 도시는 간호사님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은 저희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였어요. 특히 재활 중인 남편에게는 더욱 힘든 환경이었죠.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니 낮에 재활 치료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저 역시 밤새 긴장하며 잠들지 못했고 낮에는 일과 병간호를 병행하느라 점점 지쳐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새벽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김 할아버지 간병인 분이 할아버지가 잠들기 전 화장실을 갈 거냐 물어봐도 안 간다고 하시던 할아버지가 새벽만 되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때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몇 번이나 침대에 소변을 보시는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병실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도 남편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어요. 밤새 긴장한 채로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피곤해 지친 채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죠. 병원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병실로 옮겨달라고 요청도 해봤지만 병실 사정상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결국 저희는 이 상황을 견뎌내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김 할아버지의 증상이 특히 심해졌어요. 새벽부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셨죠. 간병인 분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할아버지를 달래보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뭐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었죠.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또 화를 내실 줄 알고 겁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나 집에 가고 싶어. 라고 힘없이 말씀하셨죠. 그 순간 저는 김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감,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외로움,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좌절감. 할아버지도 이 모든 감정들로 힘들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틈틈이 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가끔은 제가 아는 노래를 불러드리기도 했죠.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불안 증세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었어요. 새벽에 소변 실수를 하시는 일도 가끔 있었고 갑자기 흥분하셔서 소리를 지르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인내심, 사랑의 힘, 그리고 희망의 중요성을요.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남편과 함께 꿈꾸던 미래를 떠올리며 힘을 냈어요. 우리가 함께 운영하고 싶어 했던 작은 카페, 아이를 키우는 행복한 가정. 그 꿈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지금도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도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어요. 남편의 재활을 돕고 시댁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제 자신의 건강도 챙기는 것.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해내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는 작은 기쁨들도 느끼고 있어요. 남편이 혼자서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되었을 때,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몇 발자국을 혼자 걸었을 때, 그 순간들이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시댁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시어머님이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네 탓만 해서 미안하구나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어요. 예전의 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고 있죠. 남편의 간호, 재활 보조, 병원과 직장을 오가는 생활,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물론 아직도 힘든 날들이 많아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의 얼굴을 떠올려요. 수술 전날 밤 우리가 꿈꾸던 미래, 꼭 함께 만들자고 말했던 그의 눈빛을 기억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도 힘을 내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시댁과의 관계도 더 개선해 나가야 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언젠가는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남편의 작은 진전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으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많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거예요. 언젠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웃음을 되찾은 우리 가족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인생의 가치와 사랑의 힘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부부의 사랑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한 날이 올 거예요.